자기가 기간 이전에 변제하거나 뭐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변제하거나 이러면 잘못 변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변제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자들한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손해배상을 다 변제를 해야 된다. 이게 한정승인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 대로 한정승인 잘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의 개념, 그 다음에 절차, 한정승인의 철회, 취소, 무효, 그 다음에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재산의 청산, 부당 변제로 인한 책임,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파산,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정승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하고 유증을 변제하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어느 쪽이 많은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된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사실하고 자기가 상속인이 됐다라는 사실을 함께 안 날, 그날로부터 3개월 내로 한정승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한정승인의 절차는 그 3개월 내로 상속재산의 목록, 그리고 자기가 아는 상속채무, 이걸 합쳐서 목록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재산 목록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 그때는 한정승인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나서도 그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부정처분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단순 승인이 된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승인을 철회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냐, 어떤 경우가 무효가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그 3개월 내라도, 고려기간 내라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성년자나 이제 피성년 후견인 등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이제 대리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취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정승인을 차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이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했거나,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했을 때는 뭐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한정승인의 효과는 보면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하고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상속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하고 유증을 변제하는데 모자란다, 그런데 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재산의 청산, 이제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됐으면 상속재산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고하고 최고를 해야 되는데, 한정승인이 결정됐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로 채권자하고 수유자, 유증을 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한정승인을 내가 받았다, 한정승인 사실하고 채권이나 수증, 유증을 받은 게 있으면 신고를 해라, 이것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일간신문에 이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를 하면서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기간 2개월이 끝났어. 그러면은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10이고 갚아야 될 게 100이다. 그럼 10분의 1씩밖에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그렇게 해서 변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있잖아요. 기간이 1년 후에 갚을 거, 이런 게 있더라도 변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다 변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순서가 여기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 하면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 채무도 있고 유증도 있습니다. 일단은 채권자한테 먼저 다 변제하고 남은 게 있어야 수증자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우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을 때에 남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그 유증은 변제하면 된다.
그러면은 신고 기간도 다 끝났고 아까 얘기한 채권자들한테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유증도 다 변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나중에 채권자가 나타나고 나중에 또 자기가 잘 모르는 수증자가 나타났어. 이렇게 했을 때는 남은 게 있어야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제 부당 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정 승인자가 이제 공고나 최고를 5일 내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줘야 되는데 공고도 제대로 안 하고 기간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간이 짧아서 신고를 못했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이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고나 최고를 위반한 책임도 있고, 또 하나는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고 지금 막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채권자가 달래니까 줬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줄 돈이 모자랐다. 이랬을 땐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간 이전에 변제하거나 뭐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변제하거나 이러면 잘못 변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많이 변제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채권자들한테 손해가 생겼을 때는 손해배상을 다 변제를 해야 된다. 이게 한정승인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재산의 파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한정 승인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한정 승인자가 뭐 신고도 받았어. 보니까 너무 복잡해.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청산을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파산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산법원이라는 데서 이제 상속재산 파산도 다루는데요. 이제 파산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법원에서는 이제 파산관제인이 선임이 되고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한테 이제 배당하고 이러한 절차까지 파산관제인이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거는 한정 승인을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정 승인을 일단 신고하고 그 다음에 파산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